옛날 옛적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자개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나무꾼 이름은 이성원이라 하였소. 그는 숲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채집하였고 그 나무들에서 채집한 자개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대천재적인 솜씨를 발휘하였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작품들을 너무도 사랑하여 이성원은 늘 일손이 바빴소. 이성원의 아내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그의 작품을 도와주었고 그들 사이에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소. 딸아이의 이름은 수린이라 하였는데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별빛을 따라가는 재주가 있었소. 어느 날 수린은 꿈속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소.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와라 라는 신비로운 목소리였소. 다음 날 아침 수린은 집을 떠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를 남기고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소. 그녀는 별을 쫓아 걷고 또 걸었고 잠시 뒤 숲의 심장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 앞에 도달하였소. 그곳에는 전설에나 나오는 신비로운 자개들이 모여있어 무지개 빛깔로 빛나고 있었소. 수린이 다가가자 거대한 나무가 서서히 말을 걸었소. 소녀야, 너는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전에 내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단다. 나무는 그녀에게 3가지 수수께끼를 내놓았소. 첫 번째 수수께끼는 하늘의 별이 왜 밤에 빛나는지를 묻는 것이었소. 수리는 조금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소. 하늘의 별들은 지상을 비추기 위해 신의 눈들이라 하였어요.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소. 두 번째 수수께끼는 숲의 나무들이 왜 바람과 함께 춤을 추는지를 묻는 것이었소. 수리는 숲을 둘러보다 대답하였소. 나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바람에게 전해주기 위해 춤을 춰요. 나무는 미소를 지었소. 마지막 수수께끼는 인간이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었소. 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였소.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나무는 수린의 지혜로운 대답에 깊이 감동하였소. 너는 정말 지혜로운 소녀로구나. 이제 내 비밀을 너희 마을과 나누어도 좋다. 말하자 나무는 자기의 비밀을 수린에게 전해주었소. 수린은 마을로 돌아와 그 비밀을 아버지 이성훈에게 전했소. 그 이후 이성훈의 자개 작품은 마법같이 아름다워졌고 그의 명성은 더욱 빛나게 되었소. 수린은 어른이 되었고 마을은 그녀를 별의 딸이라 부르며 더욱 존경하게 되었소. 이렇게 안동의 작은 마을은 신비로운 숲의 비밀 덕분에 번영하며 그 이야기들은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소.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마산이라는 고요한 마을에는 자연과 사람들의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며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마산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은 마산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산의 깊은 산속 사람의 발걸음이 드물게 닿는 곳에 푸른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전설에 따르면 거대한 용이 살고 있었고 용은 밤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 별들을 쫓아다니곤 했습니다. 이 용은 하늘의 별을 너무도 사랑해서 별을 보지 않는 날에는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용의 눈물이라 부르며 그것이 연못을 채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산의 모양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양은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용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용을 만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양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꼭 용을 만나겠어.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연못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할 즈음 모양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못이 반짝이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용이 물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용은 반짝이는 비늘을 가지고 있었고 눈은 달빛을 반사하며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모양은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은 모양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용은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인간이로구나. 무엇을 원하느냐? 모양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대답했습니다. 용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당신의 삶과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용은 그녀의 진정성을 느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용은 자신이 하늘의 원래 주인이었으며 어떤 이유로 땅에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살던 시절 별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으며 그날들을 매우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은 하늘의 별 하나가 떨어져 이 연못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은 그 별을 연못에서 찾을 때까지 그의 운명이 땅에 묶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양은 용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 별을 찾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혜로운 이들을 찾아다니며 별을 다시 찾을 방법을 구하였습니다. 연못 주변의 자연과 교감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모양은 별이 떨어진 곳에서 숨겨진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자 황금빛 빛이 나는 작은 별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웠고 그녀는 곧바로 그것을 용에게 가져갔습니다. 용은 그 별 조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별이다. 용은 별 조각을 연못 한가운데에 놓고 갑자기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양은 용이 하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후로 마산의 연못은 전보다 더 반짝이게 되었고 모양의 용감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두세대에 전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별을 되찾아주기 위해 용감히 나선 모양 덕분에 용은 다시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마산의 자연 속 이야기는 또 하나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대전의 한적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별빛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매일 밤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춤을 추는 곳이라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정원에서의 밤 시간을 기다렸고 별들과 함께 한 시간을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했다. 어느 날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소녀 유진이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별빛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직접 그 신비로운 정원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유진이는 매일 밤이 되면 정원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며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어느 날 유진이는 몰래 별빛 정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한밤중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유진이는 창문을 살며시 열고 정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정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별들이 정원 위에 내려와 춤을 추고 있었다. 반짝이는 별빛은 마치 마법처럼 흐르고 유진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환호와 경의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유진이는 별을 따라 조심스럽게 정원을 걸었다. 그리고 작은 연못가에서 이름 모를 작은 동물을 발견했다. 그 동물은 호박빛 눈을 가지고 있었고 유진이를 보며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환영했다. 안녕, 나는 별빛 동물들의 수호자야.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함께 정원을 돌아다닐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유진이와 수호자는 신나게 정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별들과 이야기하였고 비밀스러운 밤에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별빛의 춤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러던 중 한 별이 유진이에게 다가와 자신의 빛나는 파편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 파편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 줘. 언젠가 필요할 때 이 파편이 너에게 길을 알려줄 거야 라면서 아침이 밝아오기 전 유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별빛 정원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가슴속에 별 파편을 간직하며 꿈꾸는 듯한 삶을 살았다. 세월이 흘러 유진이는 성장하여 여러 곳을 여행하게 되었지만 대전의 작은 마을에서의 그 놀라운 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힘든 순간마다 마음 깊이 빛나는 그 파편이 항상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대전의 별빛 정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소문으로만 전해지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별빛의 신비로운 춤이 가득한 밤이 될 때마다 유진이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그 신비를 직접 느껴 보려 정원을 찾곤 했다. 하지만 별들과의 진정한 교감을 얻는 것은 순수한 마음과 특별한 운명을 지닌 이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다. 유진이는 그렇게 별빛 정원의 전설 속 주인공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영천에는 전설적인 우물이 있었다. 그 우물은 단순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우물은 높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오직 특별한 날에만 우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런 날에는 자정이 지나면 우물 위로 황금빛 창개가 서리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그 빛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소원을 빌곤 했다. 어느 날 용감하지만 가난한 젊은이 이수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영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살릴 방법을 간절히 찾았다. 마을의 모든 의사들이 그녀를 구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리자 이수는 마지막 희망을 마법의 우물에 걸기로 결심했다. 이수는 우물이 있는 산을 오르기 위해 여러 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다. 드디어 그는 우물에 도착했으나 우물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수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날 밤 자정까지 기다렸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우물 위로 정말로 황금빛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수는 안개 속에서 손을 모아 정성스럽게 자신의 소원을 빌었다. 일영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잠시 후 안개는 시계의 진자처럼 부드럽게 흔들리던 이수의 앞에 검은 그림자로 나타나는 작은 문을 만들어냈다. 용감한 이수는 주저하지 않고 그 문으로 성큼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마법의 숲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숲 속에는 아름다운 황금 나무가 서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찬란한 황금 잎이 빛났다. 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수호신으로 보이는 여우 한 마리가 나왔다. 이수여, 여우 수호신은 부드럽게 말했다. 너의 진심 어린 소원은 나무를 통해 들어졌느니라. 하지만 나무의 힘은 되갚아짐을 원하니 소원을 이루는 대가로 그대는 마을을 위해 황금 나무의 한 이파리를 가져가 다시 심거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 나무가 더욱 넓게 번져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축복을 내릴 것이다. 이수는 여우 수호신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황금나무에 잎 하나를 신중히 따서 자신의 품 안에 넣었다. 그는 다시 문을 통해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산아래 마을로 돌아와 일영이 있는 집으로 직행했다. 그리고 그녀의 병상 옆에 황금나무 잎을 조심스레 놓았다. 놀랍게도 며칠 후 일영은 기적적으로 병세가 나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수를 마법의 우물과 황금나무를 심어 복받은 사람으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이수는 여우 수호신과의 약속대로 마을 중앙공터에 황금나무에 잎을 심었다. 제법 시간이 흐른 후 작은 싹이 터진 그곳은 정말로 황금나무로 자라났고 영천은 번영과 평안함으로 가득 찼다. 이수가 어두운 숲에서 가져온 작은 희망이 결국 전 마을에 큰 축복으로 다가온 셈이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희망과 진정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전해 내려온다.